자, 인사드리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준입니다. 로고스 형사소송법 전체 우리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시험이 과연 지금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그에 따라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고득점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반드시 법원직 합격의 꿈을 꼭 이루어 드릴 겁니다. 1년 만에. 그 다음에 또 검찰 교정직 합격의 꿈을 꼭 이루어 드릴 겁니다. 우리 잘 맞춰서 한번 잘 해보죠. 자, 먼저 제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교재가 이제 1권, 2권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제 개정 요번에 15판이 나옵니다. 개정 15판이 나오고요. 지금 이제 개정 작업을 했고요. 이제 내일 모레 나올 겁니다. 요거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최신 판례까지 다 수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본 2022년 6월 25일 본 이 법원직 기출 지문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대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책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마무리 들어갈 때는 400페이지 이내로 슬림한 이론 요약서가 따로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 또 이제 객관식 문제집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 보여드리고요. 제 양력은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1 year without compromise, 타협 없는 1년. 이것만 저희들한테 쏟아부어 주시면 반드시 1년 만에 합격을 시켜드릴 겁니다. 40년의 여러분들 법원직, 또 검찰직, 또 교정직 공무원의 삶으로 돌려드릴 겁니다. 수적 천석은 1차 설명회 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요. 물방울이 모이면 바위를 뚫는다는 이런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열정이 또 공부하는 땀이 쌓여서 합격의 그 바위를 딱 뚫는 그런 결과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법원 등기직의 1년 커리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 입문반 7월 달에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 9, 10월에는 두 개의 반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기본반, 하나는 심화반. 심화반은 기출지문 OX 특강의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재시생과 초시생을 같이 한 반으로 묶어서 수업할 수는 없죠. 그래서 분반을 해서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수업을 하고자 하는 거고요. 기본반은 기본 이론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해서 기초를 잡고 뼈대를 잡고 그다음에 70%까지 이렇게 잡아드리는 강의라면 이 심화반은 내가 왜 실패했는가, 실패의 원인을 아주 통렬하게 분석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드리는 이런 강의가 됩니다. 기본반은 301호에서 강의를 할 거고요. 심화반은 801호에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따로따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8, 9, 10월이 끝나면 11월, 12월, 그다음에 2023년 내년 1월까지는 기출 심화반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기본반에 있던 분들과 심화반에 있던 분들을 합반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수용 공간이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은 아마 두 개의 강의실, 합반으로 운영하되 두 개의 강의실, 세 개의 강의실을 한꺼번에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강의실에서 강의를 진행하지 않는 다른 강의실에서는 실시간 영상으로 강의를 듣게 됩니다. 이거는 그때가 따로 또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11월, 12월, 1월 달 과정이 끝나면 이제 2월 달에 마무리 들어가기 전에 내가 부족한 점이 뭔가, 이 부족한 점을 찾고자 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이 과정을 이른바 체험 모의 테스트 특강이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모의 테스트를 보면서 내가 부족한 거, 형식별로, 단원별로, 또 과목별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 들어가서 파이널 과정 들어가서 이거를 제대로 한번 채워보자. 그래야만 성적이 가파르게 상승이 됩니다. 그런 과정으로, 그런 취지로 만든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최종 파이널은 이제 저희 팀의 정수 또 저희 팀의 백미의 과정인데요. 여기 보면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세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세션 1단계 과정은 핵심 이론 요약 정리가 진행이 됩니다. 8주 과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때 저희들이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론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복습하고 또 예습하고 그래서 3회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8주 과정 끝나면 그다음에 실전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예상 및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다시 한번 푸는 과정인데요. 요것도 8주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기출 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출 문제의 재탕, 삼탕이 굉장히 많은 직렬이 우리 법원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 문제 중심으로 풀되 그러나 기출 문제만 풀어서는 시험에 합격을 못합니다. 플러스 알파. 좀 더 채워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 문제 또 최신 판례 문제들을 만들어서 같이 보충을 해드리고 채워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 이게 3세션 과정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최신 판례를 문제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이러한 과정이고요. 이 최신 판례에서 많이 적중을 합니다. 법과목 5개죠. 5개의 과목 모두 여기서 적중을 많이 합니다. 자, 그거는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과정까지 들어야만 고득점을 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까지 완주를 해야만 고득점하고 여러분들이 그렇도록 간절하게 바랬던 합격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 완주를 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 구정직은 5, 6월에 기본반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7, 8, 9 이번에 기본 플러스 심화반을 진행합니다. 이건 기본반 분들도 같이 수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는 이런 과정이고요. 심화반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100%를 다 섭렵해드리고 잡아드리는 강의입니다. 그다음에 빈출 OX 특강, 아까 법원직에서 봤던 이 체험 모의 테스트 특강과 같은 취지에서 만든 과정이 있고요. 부족한 점이 뭐다 이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유도해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최종 파이널 법원직과 대동소이하죠.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1단계 과정에서 핵심 이론 요약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2단계 과정에서 기출 및 예상 문제풀이를 하고, 그다음에 3단계 전범위 모의고사 및 1일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별로 저희들이 2회독 내지 3회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제가 프린트를 하나 드릴 겁니다. 프린트를 드려서 공부 방법을 제시할 겁니다. 그거대로 따라가시면 아마 3회독을 그대로 누리게 될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형사순법의 우리 시험의 현실을 한번 바라봅니다.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가. 최근 4개년간의 출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단원별로요. 형사순법이요, 총 5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편은 총론 파트고요. 제2편은 소송의 주체와 소송 행위 파트가 됩니다. 제3편은 수사 파트, 수사와 공소 파트가 되고요. 제4편은 공판 파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5편은 상소, 재심, 그 다음에 특별 절차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파트는 제4편의 공판입니다. 물론 제3편의 수사와 공소도 중요합니다만 제4편의 공판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단원별로 한번 출제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제2편의 소송의 주체 파트에서 6문제가 나왔습니다. 25문제 중에서 6문제 나왔다면 비중이 꽤 되었죠. 그러나 이거는 일반적인 출제의 비중은 아닙니다. 이례적으로 특이하게 이렇게 많이 나왔던 해였고요. 다른 해에는 그보다 현저히 줄었죠. 그래서 보통 한 2문제 내지 3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많이 나왔던 해고요. 그 다음에 이 수사와 공소를 합쳐서 제3편이라 칭하겠습니다. 제1편은 어디 갔습니까? 제1편이 아까 뭐라고 했죠? 제1편이 총론 파트. 제1편은 우리 법원직 시험에서 거의 지금 최근 10년간 거의 단 한 번도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만큼 총론 부분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출제를 의뢰를 받은 분들이 출제를 할 때요. 전년도, 전전년도에 기출된 형식을 봅니다. 근데 그 누구도 총론 파트에서 출제를 하지 않았거든요. 나만 덕하니 출제할 수 없죠. 나도 대세의 흐름을 따라가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총론 파트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2편부터 출제가 되었음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3편의 수사 공소 파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4편의 공판과 더불어 형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비중도 많은 부분임과 동시에 출제도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에는 9문제나 나왔고요. 2020년도에는 좀 줄었죠. 그다음에 21년, 그다음에 22년, 올해 22년도에는 8문제나 나왔습니다. 9문제와 8문제는 조금 많이 나왔다라고 평할 수 있는 이러한 패턴이었고요. 보통은 한 6문제 정도, 6문제, 7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제4편은 공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공판 절차와 그다음에 증거와 재판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제4편이라 부르게 됩니다. 우리 법원직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이런 파트이고요. 타직렬에서도 중요한 파트임에 틀림없고요. 그러나 우리 법원직에서 특히 여기에 중점을 많이 둡니다. 우리가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실무형의 인재들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재판과 관련된 공판과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쪽에 그 내용들을 묻는 문제가 꽤 나옵니다.
저기 보시면 지금 여기 5문제가 나왔죠. 이때는 수사와 공소 파트의 비중을 싣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비중이 덜했고요. 10문제, 12문제, 7문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보통은 한 10문제까지 나옵니다. 절반 정도 나올 때가 많고요. 그래서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소 재심과 특별 절차 이걸 두 가지를 합쳐서 제5편이라 칭하겠습니다. 제5편에서는 보통 5문제, 6문제 나오죠. 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요. 제4편까지 공부를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분량도 많이 접할 거고 많은 분량을 접할 것이고 또 어려움도 있는 대목이 있고요. 자, 그래서 제4편 이 공판 파트까지 공부를 하면 거의 힘이 다 소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5편인 들어가면 5편에 쏟아부을 수 있는 힘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5편을 많이 등한시하고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거 5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5편까지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때 힘이 들더라도 끝까지 완주한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견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현실이고요. 종합문제라는 것은 각 편별로 선지 하나씩을 만들어서 사지선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문제 스타일도 있고 종합문제 스타일이 좀 어렵죠. 자, 이걸 그래프로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노란색과 그다음에 요게 무슨 색이죠? 회색인가요? 녹색인가요? 요거 있죠? 잘 보이지 않네요. 자, 이 두 가지 합쳐서 가장 많죠. 제 3편과 4편이 가장 많다는 거 다시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형식과 그 내용별로 한번 바라봅니다. 판례를 묻는 지문, 조문을 묻는 지문. 법원직 시험은 이론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론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론에 대해서 만약에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다면 다 스킵하셔야 됩니다. 이론은 나오지 않는다. 이론을 버려도 만점 맞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100% 조문과 판례입니다. 조문과 판례가 어떻게 나오는가 좀 이따 제가 예를 하나 드릴 거고요. 조문과 판례인데 우리가 25문제에서 사지선다 선지가 4개 나온다면 100개 지문이 되죠. 박스 형식이 가끔 나오니까요. 박스 형식의 선지가 5개, 6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개 이상의 지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문별로 판례를 묻는 지문과 조문을 묻는 지문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2019년도에는 8대2 정도요. 8대2 조문을 묻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적죠. 판례를 묻는 지문들이 많고요. 그러나 판례는요. 조문으로부터 뽑아내야 됩니다. 조문에서 문제된 단어, 문제된 표현에 대한 법원이 결론을 내린 부분을 우리가 판례라 부르거든요. 좀 더 예를 들겠습니다만 그래서 조문과 판례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연동이 되어야 됩니다. 연계가 되고 연동이 되는 건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을 또 드릴 텐데 일단 연계가 돼서 연동이 되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문 판례 둘 다 중요하지만 일단 출제의 현실을 봤더니 판례를 묻는 지문이 많더라. 그다음에 지문의 길이가 상당합니다. 지문의 길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거를 빠른 시간 내에 그 지문을 다 캡처를 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파악하는 요령들 그걸 우리가 이제 1년 동안 잡아갈 것이고 뭐 제가 강의를 해드릴 때 강의한 대로 따라오시면 아마 저절로 그런 파악을 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때는 조문을 묻는 지문이 많이 약진을 했죠. 비중이 많이 커졌고요. 이때는 뭐 이루 말할 수 없고요. 56대 44. 조문에는 규칙도 들어가고요. 기타 타법령도 들어갑니다. 타법령 합쳐서 규칙 합쳐서 44개의 지문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형사법의 판례 중심으로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 절대 고득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형소법은 전략 과목으로 삼아서 고득점을 해야만 법원직 시험이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형소법을 고득점하기 위해서는 조문 규칙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런 그 통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좀 이례적이었다. 이 정도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습니다만 이건 조금 더 많이 나온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다시 예년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7대 3 정도. 그래서 8대 2도 좀 적고요. 이때 나온 것처럼 6대 4도 좀 많고요. 한 7대 3 정도 이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7이 뭐죠? 판례, 그 다음에 3이 조문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박스 형식의 문제가 가끔 나오죠. 그러나 민법은 박스 형식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법원직의 형소법은 박스 형식의 문제가 좀 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케이스 형식, 사례 형식의 문제도 거의 나오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옳은 것 고르기. 옳은 것 고르기를 제가 따로 이렇게 통계를 잡은 이유는 실전 시험에서 옳은 것 고르기와 옳지 않은 것 고르기의 문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옳지 않은 것 고르기가 좀 더 쉬워 보입니다. 옳은 것 고르기가 좀 더 어려워 보이고,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는 문제라서 이렇게 통계를 잡아봤고요. 자, 이거를 판례를 묻는 지문과 주문을 묻는 지문을 그래프 형식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파란색이 바로 판례를 묻는 지문이고요. 대체적으로 많죠. 아까 몇 대 몇? 7대 3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론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론은 안 나온다고 보시고요. 이론 나오면 다 버리는 거고요. 다만 이론은 판례를 이해하는데 뭔가 도움이 되는 근거 정도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과 마수는 마약 수사를 보면 출제의 패턴이 비슷합니다만 문제의 형식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강의를 저희들은 따로따로 진행하고요. 법원직 단독반, 그다음에 검찰 교정직 단독반을 따로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식별로 어떤 내용이 좀 디테일한 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1편 총론 파트에서는 거의 출제가 이루어지지 않죠. 전 직렬의 요즘 트렌드 같습니다. 제1편은 스킵하자 하는 게 그 트렌드 같고요. 제2편 있죠. 제2편 소송의 주체와 그다음에 수송행위 파트에서 이렇게 두 문제, 한 문제. 참고적으로 검찰 마수는 20문제입니다. 20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비중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3편 수사와 공소 파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제3편이라고 했죠. 보통 5문제, 6문제. 이때 6문제 나왔고 2022년도에는 6문제 나왔고요. 5문제, 적게는 4문제. 많게 나올 때는 7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검찰직의 특성상 이 공소 파트 있죠. 공소 제기 파트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물론 요즘에는 공소 파트가 출제 비중이 좀 낮았죠. 그러나 언제든 출제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좀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공판과 증거 파트를 합쳐서 우리가 제4편 공판 절차라 부르게 되고요. 자, 이 부분에서 아까 제가 법원직 통계 말씀을 드릴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여전히 또는 여실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제4편의 공판 파트는 어디든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경찰직 시험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시험 과목이 개편되는 바람에 거기에 형사법이 들어가 있고요. 경찰직 시험에 형사법은 형법 플러스 형소법인데, 형소법 중에서 경찰직 시험에서는 요 수사 파트, 수사 있죠. 요 수사만 시험 분량이 되고요. 이것만 시험을 봅니다. 그다음에 증거 파트 여기만 시험을 보게 됩니다. 나머지 공판 절차니 뭐 상소재심이니 또 공소제기니 이런 것들은 경찰 시험 과목의 분량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것은 뭐냐? 경찰 강의를 들었다가는 이 검찰직 시험은 100% 꽈락입니다. 다른 쪽도 공부를 같이 해야만 고득점이 되고 시험에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봅니다. 여하튼 제4편에서 많이 나왔죠. 8문제, 7문제. 올해는 7문제 나왔고요.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제5편 상소 재심도 3문제 정도 나오고 있죠. 3문제 틀리면 85점입니다. 85점. 그러니까 3문제를 반드시 맞추셔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종합문제가 많이 나오죠. 종합문제는 검찰직만큼 많이 나오는 직렬이 없습니다. 예, 종합문제가 가장 난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문제의 스타일이거든요. 난이도가 가장 높은 스타일의 문제를 만들 때 보통 종합문제를 만듭니다. 종합문제가 검찰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 직렬로 파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6문제나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자, 요거 그래프 형식으로 보면 이렇고요. 아무래도 제4편 공판이 많고 수사 공소 파트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별로 한번 바라보면 판례를 묻는 지문, 주문을 묻는 지문. 자, 이 검찰직 시험에서는 이론 또는 학설, 이게 가끔 나옵니다. 가끔. 이론과 학설이 가끔 나옵니다. 제가 아까 법원직과 디테일한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했죠.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론과 학설이 가끔 나옵니다. 다만 나와도요, 한 문제 정도 또는 뭐 지문으로 따지면 지문 1개, 2개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론을 몰라도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 스타일로 주로 나옵니다만, 이론을 우리가 그 한 문제를 잡고자 이론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분량이 너무 많아집니다. 따라서 이론은 과감하게 버리고 가는 게 좋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제가 강의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요. 자, 봤더니 판례를 묻는 지문과 조문을 묻는 지문을 비교를 해봅니다. 20문제에 사지선다니까 100개 지문이죠. 박스 형식이 있음을 감안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자, 2021년도에 봤더니 삐까삐까합니다. 대등합니다. 41개 지문씩. 그래서 이렇게 100개 지문이 아니군요. 제가 이게 초등학교를 잘못 나와가지고 4 곱하기 20을 100이라고 했네요. 80개 지문에서 41개 이렇게 나왔던 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문과 규칙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까 법원직에서도 제가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에 검찰 마수에서 더 중요성이 더 해지고 있다는 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박스 형식의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원직에서는 박스 형식의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요. 여기는 꽤 나오죠. 여기 2020년도에는 7개 문제가 박스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박스 형식의 문제가 나오죠. 아무래도 단순 사지선다 문제보다는 박스 형식의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문제 풀기가. 그래서 이 박스 형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면 그만큼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체감 난이도, 현장 난이도는 더 높아집니다. 자, 올해는 2문제가 나왔고요. 법원직은 다 제로 였는데 여기는 7문제, 4문제, 2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 다시 한번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 검찰 마수에는 이 케이스 형식의 문제, 요게 또 곧잘 나오게 됩니다. 케이스 형식의 문제도 사례 형식의 문제도 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습득을 하고 있어야만, 특히 판례, 조문과 판례를 완전히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만 이 사례 형식의 문제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 형식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많이 나왔다는 데 그치지 않고 체감 난이도를 높여가려는 그런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사례 형식의 문제가 빠지지 않고 나온다. 아까 법원직은 제로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옳은 것 고르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옳지 않은 것 고르기보다는 옳은 것 고르기가 좀 더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좀 5문제 정도 이렇게 올해 나왔고요. 야, 이때 8문제, 9문제나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거의 이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 이제 그래프 형식으로 보면 조문과 판례를 비교해 놨습니다. 아까 이거 삐까삐까. 그 다음에 이제 교정과 보호 관찰직을 보겠습니다. 교정과 보호 관찰직은 시험 과목이 형사소송법 개론, 형소법 개론이라는 겁니다. 개론자가 붙으면 좀 덜 공부해도 된다. 깊숙이 들어가지 않겠다 해서 개론자를 붙이는데, 오히려 교정보호직이 더 깊숙이 들어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검찰 마수와 이 문제가 15문제가 겹칩니다. 20문제 중에서 15문제가 겹치고 5문제만 별도로 다르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개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 쉽게 출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검찰 마수보다 더 어렵게 출제를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소법이나 형소법 개론이나 그놈이다. 차이가 없다 이렇게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저희 체험팀에서는 교정직과 검찰직은 그래서 합반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검찰 그다음에 교정 단독반이라 이렇게 칭하게 될 겁니다. 303호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이것도 통계가 비슷합니다. 왜? 15문제가 동일하다 보니까 통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때 아까 보셨던 통계하고 비슷하고요. 검찰 마수와 비슷하고요. 그래프 형식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식과 내용별로 바라본 최근 기출문제 분석이고요. 판례를 묻는 지문, 조문을 묻는 지문, 아까 40일 뭔가 데자뷰 되는 거 있죠. 데자뷰. 아까 보았던 통계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마치 15문제가 동일하다 보니까 통계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판례와 조문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특히 그 중에서도 판례 7대3, 8대2 정도 이렇게 판례가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을 한번 알아봅니다. 자, 소매치기가 있습니다. 소매치기를 여러분들 목격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성분들이야 딱 가서 뒷덜미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가겠죠. 우리 여성분들은 봐도 안 본 척하고 지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신고하실 겁니까? 여러 생각들이 들죠. 자, 소매치기를 보고 저놈을 잡아마라 라는 어떤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정의라는 이 마음이 좀 강하게 들면
그놈을 좌시하지 않고 그냥 그 현장에 딱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행범 체포라 불러요. 잡고 이제 경찰서로 애를 넘겨줄 겁니다. 자, 그렇지만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빨리 들어가서 안 봐도 못 본 척, 봐도 안 본 척하고 못 본 척하고 빨리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오늘 형사법 복습을 해야 된다. 복습이 더 중요하다. 복습을 해서 내가 검찰 수사관 또는 법원 실무관이 돼야 된다. 법원을 책임져야 된다. 검찰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어떤 대의적 생각이 더 강하게 들면 아마 못 본 척하고 지나갈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정의와 대의가 이렇게 번갈아 왔다 갔다 하는지요. 그리고 10분 동안 고민하다가 정의감이 더 붉어지는 바람에 그 소매치기 범인을 잡았습니다. 이때 10분 만에 잡았을 때 이게 과연 현행범 체포로서 정당한 체포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 이 사건에서 정당한 체포가 되는 거냐의 문제는 체포한 놈이 가서 쇠고랑 차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체포당한 놈, 소매치기 범이 가서 은팔치, 쇠고랑을 차고 있을 것인가, 이런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겁니다. 내가 괜한 일을 했나요? 오지랖 때문에? 오지랖 때문에 괜한 일을 했나요? 왜 그를 잡아서 내가 이렇게 쇠고랑을 차고 있을까요? 이런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형사법 조문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조문을 우리가 잡고 조문을 통해서 이제 판례를 정리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제가 다 찾아봤더니 형사법 211조와 212조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212조로 봤더니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도 누구든지에 해당되고요. anyone 해당되죠. 따라서 우리도 현행범을 발견하면 영장 없이 뒷덜미를 잡을 수 있습니다. 뒷덜미를 잡아서 딱 체포할 수 있다는 거죠. 체포하고 경찰서로 넘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현행범입니까 아닙니까? 10분이 지난 사안입니다. 10분 지나서 애를 잡았습니다. 이게 현행범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현행범이라 하면 범죄 현장에서 범죄를 막 하고 있는 자를 가리킬 거 아닙니까? 10분 정도 지난 뒤에 애를 잡았을 때 현행범 체포에 해당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가 쇠고랑이냐 내가 쇠고랑이냐, 이 차이점이 이제 이로부터 발달이 되는 겁니다. 자, 봤더니 그 전조문 211조에서 제1항에서 현행범의 의의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또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행하고 있거나, 이거는 이제 물 건너갔죠. 왜냐하면 끝나고 10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10분 정도 지났다는 것은 실행하고 난 직후에 해당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만약에 10분 정도 지난 사안이 직후에 해당된다면 현행범에 해당되는 겁니다. 현행범에 해당되면 나는 영장 없이 그를 체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고요. 이 논란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특히 대법원이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 결론을 우리가 판례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문과 판례를 이렇게 연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211조에 실행하고 난 직후라고 되어 있는데 10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이 현행범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우리 대법원은 현행범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행범에 해당된다 해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안이 됩니다. 그렇다면 10분 지났다, 요 케이스에서 이 적용되었던 형사법 조문인 211조를 찾아보고 211조에 실행하고 난 직후와 연결되어서 10분 지난 사안이 해당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문제되었던 사안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현행범에 해당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게 판례. 그래서 조문과 판례를 연동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문 속에 이제 선지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조문 문제를 먼저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옵니다.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하고 있는 사람만 현행범이지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은 현행범이라 볼 수 없다. 옵니까 있습니까? 이게 조문을 묻는 문제가 되고요. 또 이 수사기관, 검사나 경찰은 현행범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일반인들은 현행범일지라도 영장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옵니다. 옵니까 있습니까? 이런 게 조문을 묻는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판례를 하나 예를 들어서 10분 정도 지난 사안에서 현행범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게 이제 무학요구 앞길에서 폭행 현장과 관련된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무학요구 또는 학교 앞길이라는 사안을 앞에 쭉 깔고요. 여기에 지구대에 신고가 들어갔다, 10분 만에 출동했다. 그래서 이 10분 만에 출동한 경찰들이 현장에서 영장 없이 잡았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쭉 주어집니다. 선지에 그 내용이 쭉 주어집니다. 이거 적법하다, 부적법하다, 적법하다, 위법하다. 이걸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선지의 OX를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10분 정도 지난 사안은 현행범에 해당됩니까? 됩니까? 현행범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적법한 체포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비교해야 될 판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교장실에서 교장 선생님 앞에서 칼춤을 춘 케이스가 있는데 이건 40분 만에 출동을 했습니다. 40분 만에 출동한 케이스는 실행하고 난 직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현행범에 해당되지 않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없다. 이렇게 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문을 공부하면서 211조와 212조 조문을 공부하면서 이것과 연계된 판례가 10분 케이스, 40분 케이스가 있었지 하고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와도 다 우리가 맞출 수 있습니다. 아까 판례를 묻는 지문들 또는 판례를 묻는 문제는 그 사안을 쭉 깔아요. 무학유고 앞길, 합교 앞길, 뭐 교장실 케이스 막 이렇게 쭉 깔아놓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막 키워드를 숨겨요. 10분, 뭐 40분 이거 숨겨놓고 장문의 지문을 길게 이렇게 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풀 때 그 키워드를 10분 키워드, 40분 키워드를 가지고 이 선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판례군 하고 중략하고 빨리 맨 끝으로 가서 결론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신속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자 조문과 판례를 우리가 공부를 해갈 거고요. 자, 먼저 그러면 우리가 조문과 판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과정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만 형사법을 고득점할 것인가? 이거를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고 갑니다. 먼저 법원직부터 보면 기본 이론반 있죠? 요거 7월 달에 입문반이고요. 8, 9, 10월에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기본 이론반은 초시생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강의이고요. 그다음에 재시생분들 중에서 기초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 또 겸손하게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고요. 자, 이거는 기본 개념과 기본 뼈대 중심으로 이렇게 재미 위주로 진행하는 강의이고요. 그다음에 70%까지만 저희들이 강의를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완주를 하자라는 차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90%, 100%까지 이렇게 올려가면 여러분들이 어려워서 못 듣습니다. 그럼 법 과목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멀어집니다. 멀어지면 완주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완주를 하게끔 흥미 위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강의이고요. 그래서 요 강의 때 여러분들 기본 뼈대를 잡아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8, 9, 10월에 기본 이론 강의가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출심화반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11, 12, 그 다음에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강의이고요. 요거는 말 그대로 기출 지문을 다 분석을 하면서 심화 이론까지 곁들여서 같이 우리가 진행하는 강의이고요. 요거는 100%까지 완성시키는 강의입니다. 기본 개념을 빠르게 스킵할 수밖에 없죠. 그 정해진 시간 내에 다 우리가 강의를 다 진행하고 여러분들이 다 복습하려면 기본 개념 다 스킵을 하고 빠른 속도로 스킵을 하고 그다음에 심화 이론 또는 중점되는 조문 판례에 많은 비중을 두는 이런 강의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심화 이론반이 있었죠. 기본반하고 병행해서 같이 진행하는 8, 9, 10월에 요건 순수 재시생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내가 왜 실패를 했는가? 왜 형소법에서 고득점을 하지 못했는가? 왜 실패를 했는가를 철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통렬하게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기출지문을 OX 형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접근해 드릴 거고요. OX 집이 따로 나옵니다. 교재가 따로 나올 거예요. OX 교재가 따로 나올 거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출되었던 지문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접근을 했길래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이게 왜 이런 지문을 틀렸을까 이런 것들을 통일하게 반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드리는 강의입니다. 특수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슬림합니다. 이 교재가. 그렇기 때문에 강의의 전체의 내용은 그닥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 편하게 이렇게 유도를 해드리는 이런 강의도 됩니다. 또 통일하게 반성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겸할 수 있는 강의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출심화반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체험 모의 테스트 강 요거는 마무리 들어가기 전에 부족한 점을 한번 채워보자는 차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널 1세션 과정이 있죠. 1세션 과정은 이론 요약서가 따로 나옵니다. 한 400페이지 내외로 슬림한 이론 요약서가 따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런 슬림한 이론 요약서를 통해서 많이 반복을 해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기본서라고 하는 로고스 형사소송법의 기본서는
그 페이지 수가 한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1000페이지가 좀 넘을 겁니다. 그걸 400페이지 정도로 줄여서 여러분들이 회독하고 다시 한번 복습할 때 이렇게 편리하게 좀 해드릴 거고요. 이때 3회독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과정 2달 과정으로 진행하는데 3회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들은 뭐 1차 설명할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쳐나가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2 세션 과정은 예상 또 기출문제 풀이를 합니다. 이것도 별도의 교재가 나옵니다. 한 600문제 정도 수록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이런 문제들만 담은 겁니다. 나중에 마무리에 진짜 막바지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분량이 많아지잖아요. 분량이 많을 때는 제가 요 2단계 문제풀이 했던 것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엑기스 되는 문제들만 골라서 여기 수록을 했고요. 나중에는 이것만 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완주를 해야 됩니다. 완주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것만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1단계 이론요약서 또는 기본서 이렇게 병행하면 가장 금상첨화 가장 좋은 방법이 있고요. 나중에 벅차면 이것만 보자 할 정도로 중요 문제들만 이렇게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파이널 3 세션은 별도의 이 문제지를 통해서 별도의 프린트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요거는 1차 설명할 때 설명했으니까 스킵합니다. 그다음에 검찰 교정직 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같이 기본 이론 때는 70%까지 잡아드리는 겁니다. 이때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욕심 부리는 분들은 주로 완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과정별로 이렇게 컨셉을 잡고 목표를 잡아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플러스 심화. 기본 플러스 심화반을 진행하는 이유는 아까 법원직은 기출 심화반이 따로 있었죠. 또 기본반과 심화반을 나누어서 분반해서 수업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검사교정직은 분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들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는 기본 이론 과정도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시생분들도 우리가 배려를 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들어와서 수강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빈출 OX 특강은 아까 했던 법원직에서 체험 모의 테스트 특강하고 똑같습니다. 파이널 들어가기 전에 부족한 점이 뭔가 이걸 파악하고 들어가자는 차원에서 맞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다음 파이널 과정 똑같습니다. 파이널 1 세션 400페이지 내외에 또는 이내에 슬림한 이론 요약서로 진행할 것이고 그다음에 기출 및 예상 문제풀이 들어갈 겁니다. 600문제 내지 700문제 정도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핵심되는 문제들만 수록한 교재이고요. 그다음에 3 세션 똑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반복을 시켜드릴 겁니다. 형소법은 반드시 고득점을 해야 됩니다. 형소법만큼 분량이 적은 과목이 많지 않습니다. 법원직 8과목 중에서 가장 분량이 적고요. 가장 최소의 시간을 쏟아부어서 최대의 점수를 나오게끔 할 수 있는 전략 과목 바로 형사소송법입니다. 그 다음에 검찰직에서는 5과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법 당연히 고득점을 해야죠. 그 다음에 분량도 5과목 중에 가장 적고요. 보통 형사법은 100점을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검찰 교정직 분들은. 그러면 영어에서 누수되는 것을 커버를 할 수 있죠. 법원직은 영어에서 누수가 되는 것을 다른 과목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굳이 형소법이 그거를 커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검찰 교정직은 반드시 형소법이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소법의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형소법은 조금만 시간을 들이더라도 가장 점수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는 또 가장 고득점할 수 있는 이런 전략 과목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강의를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가장 재미난 과목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제가 유도를 해드릴 겁니다. 잘 따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